안녕하세요, 팀몬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크로스핏 처음 오셨을 때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고 어떤 옷을 입고 하고 그리고 어떤 신발을 신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처음 오셨을 때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그걸 좀 종합적으로 필요한 엑기스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100%이 정보가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컨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출발! 크로스핏을 하면서 가장 많이 당하는 부상 부위 중에 손목이 있어요. 이 손목은 바벨을 이용해서 렉 포지션을 잘못하거나 또는 바닥을 짚는 많은 동작들에서 잘못 바닥을 짚었을 경우에 손목을 많이 다치곤 하는데요. 격돌을 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스트랩인데 이 아이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트랩을 다 풀게 되면 안쪽에 매듭이 이렇게 매져 있는데요. 이 매듭을 엄지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잡고 한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려줄 건데 감는 부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꺾었을 때 접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가로질러서 스트랩을 매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감싸지 않고 그 위에 부분만 이렇게 감싸서 스트랩을 착용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장비의 역할을 한 10%도 사용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부위에 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잡은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접히는 부위를 2번 정도 감싸시고요. 그리고 잡고 있으면 이 아이는 그냥 같은 길에다가 이렇게 엮어주셔서 나머지 부위를 같이 감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 벨크로를 채워주시면 손목이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오면서 본인 가동 범위보다 더 넘어갔을 때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잡아주는 보호대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손목을 다치는 경우가 그냥 손목의 유연성이 없다기보다 어깨의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바벨 어깨 위에 올리는 렉 포지션을 잘못하고 계신 경우에 손목에 부하를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장비에 너무 의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작의 자세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렉 포지션을 하면서 손목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핸드스탠드 푸시업이나 푸시업을 했을 때 양손을 바닥에 짚었을 때 어떻게 하면 손목이 안 아플 건지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동작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장비를 사용해서 그 통증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돼요. 트레이너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코치님, 제가 손목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코치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팁은 드릴 수 있겠지만 낫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되고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중단을 하시고 통증이 없을 때까지 치료에 전념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손목 보호대든 허리 보호대든 또는 무릎 보호대든 이런 것들은 통증을 낫게 해주는 장비가 아닙니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통증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파서 손목 보호대를 착용을 한다? 아파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다? 물론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잘 해결을 하셔야지 이 장비로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목 아프신 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동작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목을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각 박스에 있는 코치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자세가 잘못됐길래 손목이 아픈 거죠? 제 어떤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깨가 아픈 거죠? 이런 것들을 자세만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코치님들이 자세는 고쳐줄 수 있죠. 근데 근본적인 이 통증을 치료해준 사람은 코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낫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자세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더 안 아프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뿅!
지금 제가 엄지손가락에 착용한 거는 훅그립 테이프라고 하는 건데 주로 역도할 때 사용을 많이 해요.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죠. 그립에 오픈 그립도 있고 뭐 얼터네이팅 그립도 있고 클로즈 그립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그립이 많은데 스네치라든지 뭐 클린 동작을 할 때는 주로 이제 훅 그립이라고 역도 선수들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감싸고 4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주 잡는 훅 그립을 거의 다 100%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도 보호하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맞잡았을 때 이렇게 마찰력이 생겨서 잘 풀리지 않도록 그런 해주는 역할을 이 훅그립 테이프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조금 더 역도의 무게가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마 조금 필요로 할 거예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거는 역도 스트랩이라고 하는 건데 컨디셔닝이나 와드를 할 때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스트렝스나 고중량 운동을 할 때 이 그립의 도움을 받아서 고중량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립 착용하는 방법은요, 손목에 이런 식으로 매시고 바벨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줘요. 그리고 돌린 이 끈을 같이 마주 잡는 거죠. 한 바퀴 돌려서 그래서 돌려주시면 그립이 짱짱하게 틈 없이 사용이 됩니다. 그립이 튼튼하니까 나머지 자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방금 제가 데드리프트를 보여드렸는데 데드리프트 외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벨을 들고 있는 행 포지션 행 포지션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이 스트랩 그립을 잡으실 때는 굳이 훅 그립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 팁입니다. 팁. 전완근 멀쩡해요. 갑자기 외국인. 전완근 멀쩡해요. My arm is okay. 오빠 서비스. 자, 이제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크로스핏 용품은 허리 보호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하진 않아요. 허리가 아프거나 또는 이제 무게를 치면서 허리를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 또는 정말 많은 개수를 반복할 때 허리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허리 보호대를 착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찍찍이,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 그러죠? 벨크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쉽게 쓸 수도 있고요. 착용을 하실 때는 느슨하게 착용하지 마시고 거기에 배 쪽에 틈이 없도록 이렇게 밀착해서 착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허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세트니까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리 보호대를 착용을 하고 데드리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세트랑 별반 다르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허리에 이제 복압을 조금 잡아주는 허리 보호대를 착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히 이 앞전에 착용하지 않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에티켓. 여름에 사용을 많이 하는데 배우들한테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 자, 이 훅그립 테이프를 지금 제가 바벨 잡을 때 훅그립만 설명을 했었었는데, 이번 21.2 오픈와드에 덤벨 스네치가 나왔잖아요. 덤벨 스네치 하실 때도 이 훅그립 테이프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면 덤벨을 보통 잡으실 때 양쪽 헤드에
윗부분을 이렇게 잡고 덤벨 스네치를 하기 때문에 조금 크로스핏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애매모호한 위치에 이렇게 상처가 나요.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나서 와드를 할 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거 훅그립 테이프로 감아주면 약한 피부를 좀 보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잡았을 때 덤벨이랑 내 피부에 마찰되는 이 부위를 좀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덤벨, 그러니까 바벨 외에도 덤벨 스네치라든지 덤벨 클린 동작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짠. 안 아프지롱. 클러치백이 아니고요. 운동 장비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조금 편리해요. 안에 뭐 풀업 그립이라든지 훅 그립이라든지 또는 줄넘기, 뭐 락조 이런 것들 필요한 장비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편리하게. 샤샤샤. 렛츠고. 자,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크로스핏 용품은 풀업 그립이라는 건데요. 저는 풀업 그립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한테 맞는 그립을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뭐 이걸 소개해 준다고 해서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쓰고 있는 것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빅토리 그립이라는 거고,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사용했던 그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브리мет에서 나온 이렇게 구멍이 있는 3홀 구멍이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거는 네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그립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빅토리 그립이 조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맞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이제부터 그립을 착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가볼까요? 자, 우선 그립을 착용하실 때는 손목에 이렇게 고정을 하는데 너무 꽉 조으시면 이렇게 손목이 되게 아파요. 아파서 약간 여유가 있게 이렇게 벨크로를 착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여유 있게 착용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밑에 걸리게끔. 사람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본인한테 맞게끔 이렇게 착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손목 스트랩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 벨크로를 이렇게 꽉 조우게 되면 손목도 같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벨크로를 줄이고 늘리고에 따라서 본인이 조절을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목 스트랩을 하고 싶을 때는 꽉 조아서, 그리고 그냥 풀업을 하실 때는 약간 여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짐내스틱에 사용되는 철봉에 매달려서 하는 이 손바닥 보호대를 조금 팁을 드릴 건데, 처음 손바닥 보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손바닥 보호대용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얘가 이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손바닥 보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립이 있고, 그립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무언가를 잡아준다 이런 뜻인데, 손바닥 보호대용으로만 쓰는 거는 이거를 50% 밖에 못 쓰는 거예요. 손바닥 보호대. 이렇게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니까 손바닥이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벗겨져 나가면서 피가 나고 되게 아프죠. 그러면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철봉과 내 손 사이에 두고 마찰을 많이 없애주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손바닥 보호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50점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립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손가락이랑 손바닥 접히는 부분에 이 아이를 놓고 그냥 매달리게 되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손바닥 보호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래 매달렸을 때 전완근이 털려버리면서 더 이상 짐내스틱 동작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그립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달리실 때 이 부분의 가장 아랫부분이 철봉 가장 상단 꼭대기에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위에서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만 있게 되면 상당히 전완근을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가 되면 그냥 한 손으로 매달려도, 볼까요? 한 손으로 매달려도 이렇게 쉽게 매달릴 수가 있어요. 쉽게 오랫동안. 왜냐면 이 손바닥 보호대를 그냥 손바닥 보호대가 아니고 그립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양손에 매달려서 사용하게 되면 전완근이 털리는 것을 상당히 많이 막을 수가 있죠.
동작을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조금씩 풀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아지면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그 위치로 올려놓게 되면 상당히 고반복 동작을 하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풀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링머슬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립, 손바닥 보호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처음 이제 크로스핏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손바닥 보호대를 그립으로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립보다도 다른 동작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손바닥 보호대용으로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기를 이렇게 구멍이 2개가 있는 거나 또는 3개가 있는 걸 사용을 해서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꽂아서 그냥 손바닥 보호대용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손에서 안 떨어지고 조금 편리해요. 그래서 굳이 나는 그립 말고 손바닥 보호대용으로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2홀이나 3홀이 있는 구멍 있는 그립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요, 이거 구멍 있는 거 언제 사용하냐면 빠머스럽 할 때 사용해요. 빠머스럽. 저는 빠머스럽 그립이 엄지손가락을 빼고 잡는 그립이 아니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빼고 잡는 썸리스 그립을 잡는 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머스럽 할 때는 이렇게 3홀 구멍이 있는 이하이를 착용을 하고 머스럽을 합니다. 자, 그립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크로스핏을 그냥 한 달만 하고 말 게 아니고 그냥 지속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뭔가 턱걸이 못 하시는 분 턱걸이를 해보고 싶고, 키핑 풀업이랑 머슬업 안 드시는 분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는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손바닥이 조금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계속 상처를 입게 되면 운동을 못 하게 되고, 그럼 또 운동에 흥미를 잃게 되고, 그래서 장비 중에서 가장 필요한 장비가 아닐까? 크로스핏 할 때는 하나쯤은 들고 있는 장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줄넘기라든지 락조우라든지 이런 공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씩 구비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손쉽게 손바닥 보호대나 뭐 풀업 그립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준비하셔서, 운동은 장비빨이니까요, 좋은 제품, 본인에게 맞는 제품 선택하셔서 즐겁게 운동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리뷰해드릴 제품은 무릎 보호대인데요. 저는 리밴드에서 나오는 7mm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리밴드 기준에 몇 미리, 5mm도 있고 7m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조금 두꺼운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 뭐 옆에 계신 분들 거 한번 써보면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약간 짱짱한 게 좋아요. 약간 짱짱한 게 좋고, 어차피 빨고 이렇게 세탁하다 보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M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무릎 보호대를 사용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이거를 꽂아서 이렇게 당겨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사용하면 조금 간지도 안 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좁은 부분이 머리 쪽을 가도록, 좁은 부분이 머리 쪽이랑 가깝게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아랫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끌어올리시면 아주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릎 보호대는 언제 사용을 하냐? 하체를 사용하는 동작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돼요. 뭐 스쿼트 동작이라든지,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월볼샷 동작이라든지, 또는 뭐 스러스터라든지, 또는 런지 동작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무릎을 당연히 무릎 보호대이기 때문에 무릎을 보호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무릎에 마찰이 생기는 런지 같은
그런 동작을 할 때도 무릎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일단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무릎의 슬개골이 보호될 수 있게 이렇게 착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볼샷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했더니 하체에 힘이 더 생겨가지고 원래 맞춰야 되는 타겟보다 더 높게 던져버렸네요. 주작 아닙니까? 너무 연기 같아요. 무릎 보호대는 맨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그날 뭐 무릎의 하체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거 무릎 보호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한 가지 팁 더 드릴게요. 아까 전에 바벨 운동 했었잖아요. 이 아이를 정강이까지 내리게 되면 바벨이 정강이에 닿아서 이렇게 쓸리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정강이 보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꿀팁. 꿀팁 고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발 장수가 아닙니다. 무언가 물품을 팔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든 건 아니고요. 처음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 위주로 제가 장비부터 시작해서 크로스핏 의류 그리고 신발까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옷은 뭐 입어야 돼요? 그리고 신발은 뭐 신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옷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헐렁헐렁하거나 몸에 맞지 않는 옷 말고 그냥 가벼운 옷차림이면 운동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팔티에 그냥 반바지, 여성분들은 편안하게 레깅스 입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추울 때는 맨투맨 티셔츠 입고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옷에는 뭐 불편하지만 않으면 구애받는 게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고 오셔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특이한 신발 부분인데요. 신발은 저희가 크로스핏은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밑바닥에 에어가 들어가거나 굽이 있는 높은 신발은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이 얇은 스니커즈라든지 또는 컨버스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크로스핏 화들을 좀 신고 오시면 동작들을 하실 때 부상도 방지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정확한 동작들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힘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신발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 건데, 크로스핏은 거의 리복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리복에서 시작을 해서 리복 크로스핏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올 만큼 리복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리복에 있는 그런 신발들을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리복에 있는 나노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에 있는 매트콘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넘버링이 처음부터 시작돼서 벌써 상당히 높은 넘버링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이게 나노 X1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 적혀있네요. 나노 X. 얘가 나노 넘버링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리치 프로닝이 신어서 약간 화제가 되었던 나노 언노운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리복 제품이 있고, 리복은 제일 처음에 조금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모든 신발이 마찬가지듯 넘버링이 계속 될수록 그런 불편 사항들이 개선이 되고, 지금 제일 최근에 나온 이 나노 X1 같은 경우에는 발에 땀이 차지 않을 정도로 통풍이 정말 잘 되고, 그리고 어느 제품들보다 되게 가벼워요. 가벼워서 좋고, 그리고 일단 발이 편하고, 그래서 요즘에 최애 제품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나노 X1. 가격은 한 10만원 초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잘 찾으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나노 X 모델은 지금 이제 이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얘는 약간 무거워요. 무겁다는 생각이 들고,
리복은 거의 정 사이즈로 제가 신고 있어서 제 발 사이즈가 280인데 전부 다 280들 제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매트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노가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트콘 상당히 많은 제품이 있죠. 저는 신발을 잘 안 버리기 때문에 이게 매트콘 2예요. 거의 매트콘에서 나온 초창기 모델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발바닥도 딱딱해서 지면 반발력도 좋고 크로스핏화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2016년도인가 그때 매트콘 2를 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씩 기분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되게 좋아요. 그 다음부터 넘버링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매트콘 3네요. 매트콘 여기 전부 다 넘버링이 있어가지고 매트콘 2에 비해서 이렇게 메쉬 소재가 좀 더 얇아지고 좀 더 가벼워졌다는 느낌이네요. 이제 비교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매트콘에서 그 커스텀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공홈에 들어가서 직접 디자인을 한 제품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CFTM 크로스핏 팀 몬스터 이거 뒤에다 새겼고요. 그리고 제 영어 이름인 데이비드 이렇게 같이 새겨가지고 커스텀으로 이렇게 신고 있는데 그냥 뽀대용 운동할 때 많이 안 신었어요. 뭔가 모르게 잘 안 신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나온 제품이 이 제품인데 이것도 역도하기에 좀 매트콘은 뭔가 모르게 짐내스틱보다는 역도하기에 조금 알맞은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역도화처럼 이렇게 굽을 넣을 수 있게끔 밑창 아래에다가 따로 굽을 챙겨 주거든요, 매트콘은. 그래서 역도할 때 조금 용이한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얘도 매트콘 나노 X1이랑 똑같이 안에가 보일 만큼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발에 땀이 나면 아무래도 발이 좀 불편해지니까 통풍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요즘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가볍고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두 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리복에 한 70점 그리고 여기는 한 30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이게 우선 너무 가볍고 편해요. 제품이 비교를 해봐도 가벼워서 크로스핏화 사시는 분들에게는 리복을 조금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저 리복의 지분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여기도 이제 끝쪽으로 와보시면 리프팅화가 있어요. 역도화가 있는데 저는 역도 운동을 따로 할 때는 무조건 역도화를 신어요. 왜냐면 발목의 그 관절 가동 범위가 좀 안 나오는 편이어서 뒷굽이 높아지게 되면 훨씬 더 깊게 앉을 수 있고 그리고 발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좀 안정된 자세를 할 수 있어서 이 뒷굽이 높은 역도화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말레오 2 제품 색깔만 다른 거고요. 이거는 로말레오 4 제품 3는 그때 구매를 안 했어요. 안 하고 4를 쓰고 있는데 얘가 정말 색깔도 이쁘고 정말 좋더라고요. 구하기 힘든 애였는데 어렵게 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요즘에 역도할 때는 거의 다 얘를 신고 있고 그 다음에 기분에 따라서 한 번씩 얘를 신고 있고 얘는 되게 추억이 많은 애야. 얘는 역도대회 나와가지고 금메달 땄을 때 항상 이 제품을 신었었어 가지고 조금 낡았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색깔이 이뻐서 요즘에 주로 90% 이상 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신발들이 있는데 이 신발들 리뷰를 한 번씩 해봤어요. 그래서 신발이라든지 의류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초이스를 하는 게 1번 그리고 제가 리뷰해드렸던 손바닥 보호대 그리고 뭐 허리 보호대, 무릎 보호대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이걸 하면서 이거 정말 좀 필요하겠다라고 사용을 하시면 생각이 되시면 그때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비를 이렇게 다 갖출 필요는 없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만 잘 초이스를 하셔서 운동을 할 때 도움이 되게끔 장비는 말 그대로 운동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잘 초이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장비를 고르신다면
안 쓰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 잘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비 리뷰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 내에서, 저도 뭐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선 내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부상 없이 그리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운동이 됐든 간에 좋은 운동,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비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